그달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성실함이 딸에게는 고작 낡은 헌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회사 시계가 정시 6시를 가리키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메고 현관을 향했죠. 망설임 없는 그 뒷모습은 저에게 배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빠가 그렇게 살았던 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잔소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회사 생활이 놀인 줄 알아? 하지만 딸에게 화를 낼 때마다 제 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건 바로 30년 전 그날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딸의 칼퇴가 아니라 제가 놓쳤던 그 순간에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딸은 날 꼰대라고 부르지만 그녀에게 소리치는 나는 사실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슬픔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첨단 시대, 워라밸을 외치는 젊은 세대와 헌신을 믿는 시니어 세대 사이의 이 깊은 간극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의 세대 갈등은 늘 퇴근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딸 수연이는 칼퇴를 일상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외국어 학원,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았죠. 반면 저는 퇴근 후에도 뉴스나 경제 기사를 보며 라떼 시절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연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세대는 야근을 비효율이라고 배워요.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건 시스템이나 개인의 능력 문제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는 열정이라는 것을 몰라. 회사가 너희에게 쏟아붓는 기회와 시간은 생각 안 하니? 수연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회사에 헌신해서 얻은 게 뭐예요? 평생 행복했어요? 이 질문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연이는 제 침묵을 자신의 승리나 논리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딸이 겪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 아버지들은 말이 아닌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개인의 삶을 지키는 쿨함 대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책임감이 먼저였으니까요. 수연이에게 보이는 저의 분노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제 삶의 그림자를 물려받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당시 사회는 야근을 곧 헌신이자 애국어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오늘 좀 일찍 와요 라고 부탁하면 당신은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며 으스댔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고통은 침묵하고 조직의 성실함만이 미덕으로 포장되었죠. 수연이가 주장하는 워라밸은 저에게는 그때의 고통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저희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일으킨다는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국가적인 목표 아래 개인의 삶은 잠시 접어둬야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6시였지만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무언의 막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감히 먼저 일어설 수 없었죠. 책상 위에 재킷을 걸어두고 슬그머니 퇴근하는 재킷 테크닉은 그 시절 직장인들의 슬픈 휴머였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낳은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포항제철의 쇳물, 현대자동차의 엔진,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반도체. 우리가 밤샘 야근으로 일궈낸 그 성장의 기반 위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워라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프로젝트 마감을 지키느라 병실이 아닌 회사 숙식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아들의 입학식, 딸의 첫 학예회, 카메라에 담긴 제 모습은 늘 피곤해 지친 얼굴이거나 아예 빈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 아버지 세대 역시 저희에게 헌신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 가정일은 아내의 몫이다. 라는 가치관. 우리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족의 정서적인 필요보다 경제적인 안정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딸 수연이의 아빠, 행복했어요? 라는 질문은 제가 놓쳤던 모든 순간들의 엉어리가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회와 불안감이 수연이의 칼퇴를 보는 순간 폭발했던 겁니다. 저는 수연이가 저처럼 놓쳐버린 순간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제가 야근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던 숨겨진 서브 플랫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연이가 거실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서랍 속에 먼지가 잔뜩 낀 낡은 가죽 표직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제 40대 초반 시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호기심 반, 정리하려는 마음 반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업무, 목표, 경제 상황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은 상무님께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부장님 승진, 다음은 나다. 수연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아빠는 일밖에 몰랐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서 수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1995년 11월 15일 날짜 옆에는 굵은 펜으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흐트러진 필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기장 내용입니다. 상무님께서 급히 자료를 요청하셨다.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수연이의 생일이었지만 나는 회사에 남았다. 밤 10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열이 40도가 넘는다고. 구급차가 왔는데 내가 없었다. 아내가 울면서 나를 쳐졌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퇴근 후 병원에 갔을 때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수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내가 한 말은 미안해가 아니라 괜찮아,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였다. 나는 평생 그날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일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릴 뻔했다. 수연이는 일기장을 든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근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잔소리, 책임감이라는 외침, 그리고 늘 퇴근 후에도 불안해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 그 모든 게 헌신이 나온 깊은 트라우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라떼는 단순한 꼰대 논리가 아니라 딸을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의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일기장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고 계셨죠. 수연이는 아버지를 깨워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아빠,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칼퇴하지 말라고 했던 거,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 맞죠? 왜 이제야 말해요? 아버지가 일기장을 보고 놀라며 이내 체념한 듯 말합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 키울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 회사가 잘 되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다쳤을 때 병실에 누워있는 너를 보고 아내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는 알았어. 내가 일 때문에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날 이후 나는 너희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거란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다. 그저 열심히 해라, 회사에 있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 아버지의 고백은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 분노, 그리고 후회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버지를 깨어났습니다. 수연이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가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대를 책임져야 했던 슬픈 피해자였습니다. 그때의 시대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수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세대는 아빠처럼 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아빠가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우리는 되찾고 싶어요. 아빠의 라떼는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 했던 고통의 경고였군요. 이제 괜찮아요, 아빠.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시대가 그랬던 거죠. 이 순간 세대 간의 단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헌신은 이제 딸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준 슬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가족의 화해를 넘어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전하는 깊은 이해의 언어였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야근과 헌신으로 경제적 기반을 쌓았고 MZ세대는 그 기반 위에서 개인의 행복과 워라밸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고백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수연이의 칼퇴에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수고했다. 그 시간에 맛있는 거 해먹으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은 헌신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정이 아닌 평생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워라밸은 이기심이 아니라 시대의 요청이라는 것을요. 우리 시대에는 양을 통한 성장이 필요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질을 통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장시간 근무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은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젊은 세대가 퇴근 후 요간을 하고 부업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현명한 자기관리인 겁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이 축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낳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경고가 아닌 지혜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일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일했는데 너희는 꼭 이 시간을 소중히 지켜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라떼 야근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회사에 바치는 헌신은 나중에 후회가 될 어떤 순간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놓친 순간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수연이의 칼퇴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었고 아버지의 고백은 수연이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이제 수연이는 자신의 칼퇴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퇴근 전쟁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방식에 대한 세대 간의 오해였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피땀 흘려 경제적 기반을 쌓았듯이 젊은 세대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라는 새로운 기반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의 조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실천할 때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젊은 동료가 퇴근할 때 눈치 주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고했어. 그 시간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꼰대가 아닌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 것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선배들의 야근 문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헌신은 여러분의 워라밸을 위한 슬픈 역사임을 기억하고 퇴근 전에 혹시 제가 더 도와드릴 일 없으신가요?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이 작은 질문이 그들의 고독한 헌신을 인정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헌신을 존중하고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세대 간의 지혜로운 연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미래의 행복을 설계해 나갑시다.